슬프타임즈 2023년 5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 기시다 용기 기억될 것. 한일 정상 첫 원폭 위령비 참배. 중앙일보 이보람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 내용에서 제게 눈에 띄는 것은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 심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 기시다 총리와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은 물론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상호 연대와 협력을 심도 있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추모 위령비 참배에서 이런 또 표현이 나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한 것은 최초인데 또 이 한국 대통령 부부가 제1동포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그 참배도 처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제1동포들이 히로시마에 사셨던 분들이 꽤 많았고, 또 왕족도 물론 이제 왕족이 돼가지고 일본 군대의 이 장교로 있다가 출근 중에 원폭으로 또 희생이 된 분도 있다고 그러죠. 어쨌든 이 두 양국 부부가 헌화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검은색 정장의 어떤 이 예의복으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모디 정상회담에서 국방협력 강화에 동의. 코리아타임즈 신지혜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저야 우리나라에게는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과 디지털 바이오 헬스 우주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도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또 일본에서도 인도에 대해서도 꽤 관심이 있는 나라지만은 워낙 신분 제도가 강한 나라라서 일반 인도 국민들의 생각은 선거 절차만 민주적이만 해도 우리는 거의 바라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민주 제도를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또 중심 국가로 되어 있고, 또 글로벌 사우스는 남반부만이 아니고 아프리카를 제외하면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사우스 개발에도 같이 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이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합의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윤 오늘 오후 G7 계기 젤렌스키와 한 우크라 정상회담. 윤 젤렌스키 첫 정상회담 우크라 측 요청이었다. 우크라 지원 우리 환경 제약사항 고려할 것. 이게 실제 만나기 전에 예측 기사입니다. 뉴시스에서 박미영 김지훈 기자인데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우크라 지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로 쪽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ALC가 한국에서 포럼, 컨퍼런스라고 그러죠. 포럼이 아니고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인데 조선일보 주최였습니다만은 여기에 젤렌스카 여사가 참석을 우크라이나 특별 대사였죠.
명목으로 왔었는데 이때도 유사한 그 우크라이나 그 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히로시마에 도착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시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행보했는지 지금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기억에 남는 거는 한강 철교 끊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이제 우리는 교육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연합국들의 그 지원을 소액에서 이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투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전세 역전을 시키면서 긴 3년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만은 뭐 그런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행보 이런 것도 나중에 6월 달이 되면은 한번 그런 뉴스들도 한번 취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공격을 당한 입장에서 전 세계 민주의반국들한테 어떻게 지원 요청을 하고 한 그런 행보와 같은 거로 말이죠. 어쨌든 한국은 유엔군에 의해서 주로 이제 미군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16개국에서 도와줘 가지고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었다. 다만 미완의 휴전이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70년 이상 우리는 살아왔고, 저도 그 전후 세돌에서 이미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향후의 미래가 참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예측 기사인데 지금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의 보도 내용은 윤 우크라의 지뢰제거 장비 등 지원, 재건 복구 협력. 자, 전쟁 후에 휴전 후를 이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올해 회담은 안 했고 32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게 휴전 후의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경제적, 인도적 지원은 뭐 좋아요. 외교적 이런 거 좋은데 참 그렇습니다.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 현재 진행 중이라면은 당연히 무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마 표현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휴전 후에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에, 재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돈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관 한마디로 도와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도와줘야죠.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여러 나라의 지원 없이는 우리나라가 지킬 수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도 현재로서는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병해한 기사로 보면은 젤렌스키 바흐무트 마음속에만 있다 해가지고 솔직히 G7 회의에서 G7에서 함락을 인정하고서 이제 또 들어가는 거, 이런 뉴스가 병행해서 나왔어요. 자, 좀 생뚱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 리뷰를 보면서 굿윌 헌팅이라고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 마음을 건드리는 대화 내용을 이렇게 편집을 해 봤습니다. 나와 같은 둔재는 마냥 부럽기만 한 수준의 영화인데 맷 데이먼 본 시리즈로 아주 유명해진 배우죠. 젊었을 때 얘기인데 자기가 두 친구하고 각색 각본하고 직접 뭐 해가지고 히트친 영화라고까지 소개하는데요. 굿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회계 공부를 하면서 영문 쪽을 보니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뭐 무형자산 쪽 이런 쪽을 그냥 포괄적으로 굿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인적 자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굿윌이라는 아예 계정명을 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굿윌 여기에서 이제 헌팅이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천재를 발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마다하고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천재나 사랑이 먼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먼저다. 그것은 이제 문재인 때 이제 유행어죠. 사람이 먼저다. 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사랑이 먼저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F21의 논 AESA A사라고 발음하면 될까요? 레이다 국산화 못한다 비관론 뚫고 양산 눈앞. 요게 전에도 예측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결국 성공을 한 건데 전투기의 눈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건 이게 국산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꺼렸다. 왜냐? 지들이 K가 아니고 F-35 이런 전투기 팔아먹어야 되고 팔게 되면은 걔네들의 그 신호망 이런 거를 다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독자적인 이 말하자면은 운영 체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레이더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군요. 요게 이제 지금 제작 중에 있는 KF-21인 이 전투기 같습니다. 자, 이 북한 주민의 탈북이 쭉 꾸준히 되어 왔는데, 코로나 때 이제 뜸했다가 어떤 시기든지 지금 하도 이제 탈북자들이 한국 유입이 꽤 옛날하고는 틀려서 많이 늘어나가지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뉴스들이 뭐 많이 소개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일단 이 국내 어디 수용돼서 이제 정신교육들을 다 받죠. 지금 아마 그러고 있을 텐데 이번에 코로나 해제가 되면서 북한은 아직 이 통제가 심하다고 하는 데지만은 한국 방송 보며 동경했다. 남선 일한 말큼 돈 벌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요 질문에는 아마 답변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옛날에 참 처음 기순이 일어났을 때는 탈북 아주 희소 가치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지원도 있고 뭐 하지만은 계속 인구가 이민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젠 성격이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뭐 북한 보고서 이런 것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통계를 발표를 했고요. 또 이번에는 어선 포짝부터 대통령실에 아주 실시간 보고를 해가지고 했다. 근데 이제 목선 귀순 두 북한 일가족의 정보 합동조사 발언 내용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남조선 방송 몰래 보며 남조선을 동경하게 됐다. 남조선에선 정말 일할 만큼 돈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냐? 아닐걸? 법의 한도에서 자유롭다 그런 뜻이겠지. 이런 거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고향에서 보기 힘든 기름진 음식을 남조선에 먹다 보니 계속 설사한다. 이게 그냥 배가 놀라서 그래요. 배가 놀라. 저도 충분히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이 뉴스에 나온 것보다도 이 평양에 있는 요게 무슨 이 호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요거 아주 특이하게 잘 졌어요. 옛날 어디서 본 기억으로는
이게 무슨 형 호텔인가 그런데 호텔인데 이게 아마 기억으로는 이스라엘이 자본을 대줘 가지고 지원해줘서 이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어떤 그 별 모양 같은 걸 상징해 가지고 좌우지간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쟁 중에서 고층 빌딩 짓는 거 유행할 때 우리나라 육상 빌딩 질 때 이쪽도 그런 거 했는데 최근에는 그 롯데 그 월드센터 이런 거로 해가지고 자관 뭐 북한하고 경쟁 뭐 이런 거 할 때 그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고층 빌딩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은 평양에 사는 시민들은 아마 그 먹고 살만한 그런 경제 구조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줄 막힌 중 전기차 줄도산 3년 안에 70%는 사라진다. 사실 뭐 너무나 그 중국이 전기차 된다 그러면은 뭐 개나 소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전기차 배터리 그 원료 자체를 그 확보하기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그것도 세계적인 경쟁이 되다 보면 우리나라도 자동차 들이 그 이 말하자면 그 통합, 뭐 통폐합 뭐 이런 거 많이 당하듯이 중국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기업 위주로 BI 등록이 이런 데하고 그런 곳이 이제 흡수합병되든지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견 자동차 우리나라도 그 중소 뭐 동아 자동차도 있었고 뭐 하동안 자동차 옛날에 그런 얘기도 좀 들어봤었는데 에, 아마 중국도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동맹의 주의사항,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목루라고 부부 방송이 있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그 방송이기도 합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두 부부의 그 항상 그 이 주제는 기승전 로스차일드입니다. 글로벌 금융자본. 뭘 어떤 걸 다 연결을 해도 결국은 글로벌 금융 자본이니까 결국 돈의 문제가 원인이다라는 식으로 그것이 근본원이다. 여기에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게 논리를 전개게 하고 갔습니다. 백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 지금 뭐 최근에 돌아가는 데 대해서는 키신저 박사의 말을 하면서 5년 내지 10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미중 전쟁이 터질 때는 한반도하고 대만밖에는 없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 터지면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곤란한 거죠. 그리고 요거 G8에 이제 한국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일본에서도 관심이 있는 얘기인데 G8에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그 중국에 대해서 대북 견제식의 그 발언을 넘어선 그 이번에 그 처음으로 그 발표한 윤 대통령이 무력에 의한 대만 합병 뭐 이런 거에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그 구체적인 표현들이 G8에 들어가면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 한미일 그 동맹 관계로 그런 거에서 살짝 그 빠지고 싶다 그러면은 G7에 G8에 안 들어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한미일 동맹은 한국 수준에서는 단지 대북 억제용만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니들 그 한국 아무리 뭐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친미 종중 하는 애들 아니냐.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한중 수구 좌파 뭐 이런 식의 이제 언론 보도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JP 모건이 남한에 큰 투자를 하는데 북한의 비자금 송금도 또 도와준데도 JP 모건이다. 이런 게 그 JP 모건 글로벌 금융자본이 원하는 건 뭐겠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자본의 속내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식으로 발언한 거지만은 북한이 미사일을 막 우리 실질적으로 쏴댈 때
우리가 그 미사일 방어 체제, 이스라엘처럼 도움을 해가지고 한국이 계속해서 그거를 서울을 방어해낸다면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춘다면은 얼마나 뭐 전 세계 그 국가들이 한국의 방어 시스템에 눈독을 들일 것이다. 요게 돈 버는 관점에서 자기는 소설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외국 기업이 그 한국의 기업들을 잡아먹었다. 저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중은행 우리나라 거 아니다. 외국 자본 거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일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이미 들어가 있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한국 기업이 돈을 벌어야 자기네들도 돈을 버니까 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꾸 미국으로 오라고 그러고 자기네가 직접 먹는 거 실패했으니까 뭐 이런 등등이지만은 반도체도 뭐 미국에다 많이 줘라 뭐 저쩌고 하는 이유들이 다 돈벌이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그 제조 공장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국이 지켜야 될 대상이 된다. 여기에 절대 공감을 하고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우리나라 기업 뺏어 먹으려 했던 게 엘리엇의 삼성전자 두 개로 쪼개라 했을 때 박근혜 언니가 그걸 막아줬죠. 국민연금을 동원해가지고 요때부터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결국은 탄핵을 당한 게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 탄핵은 우연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계속해서 그 삼성전자를 그 갈구는데 이부진 씨에 이어서 이재용수 또 프로토폴 투양 뭐 이런 뉴스들을 계속 내고 강남역에 있는 삼성 그 본사 쪽 프랜카드를 이 말하자면 걸레처럼 그렇게 그냥 높게 걸어놓고 민노총 아새끼들하고 삼성 노조도 생겨가지고 하면은 세상에 어떤 그 기업의 이 사주를 이재용 개새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침묵을 지켰던 그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뿌리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쨌든 5월 19일 날 월가 황제 다이먼 4달 초 전격 한 방문 초대형 투자사업 협의를 한다. 초대형. 야, 투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자, 한국이 불안하지도 않나? 잠깐, 한국이 뭔가 그 제조 강국으로서 잘 되니까 지들이 또 잘 나가는 기업 먹겠다 이런 의지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JP 모건 우리나라에 이미 많이 들어와서 유명한 기업들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보스에서 같이 만났다는 거는 여기에서 제가 처음 알았고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그 슈밥이라는 그 세계 경제 포럼을 하는 그거에 다보스 포럼이 이제는 그 약발이 다 끝난 거 아니냐. 유명인들이 요즘 다보스 포럼 잘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뭔가 어떤 영향력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전 세계 최대 은행으로서 외국인의 한국 투자의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6월 5일에는 금융지수 회장 등하고 국내 대형기관 등과 투자 협의도 한다. 자, 블랙락. 뭔가 무서운 애들인 것 같아요. 이 그 사장이 무서운 게 아니고 블랙락이라는 금융자본이 무서운 거죠. 블랙락이 아니고 JP 모건이었군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JP 모건. JP 모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쭉 그런 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그 공격에서 피해서 정상화돼서 이재용 씨 말하자면은 구치소 아니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 얘기하면서 결국은 삼성이 미국에 250조 투자하겠다 이런 걸 약속하면서 풀려 나온 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씨도 자기는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물려줄 생각 없다. 그 얘기는 이제는 그 미국처럼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고
주주들은 실제 주인들은 이제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식 이 자본 주식회사 체제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글로벌 금융 자본의 어젠다 아니겠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로는 온라인 파트너즈라고 SM 이수만이 거기 죽인 사건, 실제 목숨을 끊는 게 아니고 이수만이 이제 물러나게 하는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IRA법 현대차 물먹인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현대차가 민노총 때문에 또 전기차로 가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조립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에 가면은 중소 부품 업체들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가만히 있어도 저걸 어떻게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우리가 딱 투자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또 경쟁에 이기지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뭐 이런 와중에 있는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한 달 만에 날아와 가지고 대통령 처음 됐을 때 뭐가 뭔지 똑인지 뭔지 뭐 모를 때 와가지고 잠깐 땡큐 뭐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 반도체 투자해라,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미국 공장에 져라 뭐 해가지고 또 하얏트 호텔에서 친히 또 정의성 회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성명까지 내는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현대차 지금 뭐 가가지고 뭐 보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자관 한국에서 또 자동차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향후 전기차 세계적인 시장의 규모를 위해서는 한국에 더 공장 질 땅도 없고, 까놓고 얘기해서 또 기반 시설 만들고 뭐 이러려면 돈 더 들어가는데, 미국의 싼 땅, 넓은 땅에다가 짓는데 아니 자금까지 지원해 주겠다는데, 속으로는 야 좀 날 때려줘 그 명분으로 그걸 할 수 없이 미국 놈들이, 그러니까 국내 민노총 아새끼들한테 야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우리는 뭐 애국 안 하는 줄 알아? 우리도 일자리 니들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 니들도 지금 살라고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 투자해야 돼요. 아니면 니들이 또 이민까지 가서 거기서 살든가. 뭐 이런 수도 있겠지만, 자관 미국에서 뭐 여러 노조 관계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바이든이 자충수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는 견해가 있어요. 일본의 러일 전쟁 사실 차입금으로 견뎌냈는데 로스차일드 자금을 썼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일본에 대한 영향력은 글로벌 금융자본은 말하자면 러일 전쟁 때부터라도 충분히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비유한다면, 내 돈이 털린다면 나는 다른 놈을 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G8에 들어간다면은 걔네들 말하자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일진애들 룰에 되듯이, 그러니까 G8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학생 일진회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조폭 나발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G8에 들어가면 상납금도 내야 되지만은 G8에 들어가면은 우리만의 테리토리 나발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먹고 살기 좋게 됐지만은 이게 악역을 할 때는 또 악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진행자는 말하자면
국수주의자들은 굴종외교 운운하지만은 굴종외교 해야 될 땐 해야 된다. 왜냐? 국익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표현들은 저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발렌베리 사모펀트가 SK 쉴더스라고 보안업체를 3조 원가량으로 사들였다 하는데 글로벌 금융자본 중에서 미국 자본만이 아니고 이 스웨덴이 또 그 이 북해 유전으로 돈을 노르웨이도 그런가요? 돈이 꽤 많은 나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국부펀드를 이용해서 잘 나가는 제조업 내지는 잘 나가는 기업들의 한국 기업들을 줍줍하는 또 그런 상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격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은 문화 침투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일본 일부 애들은 조선이 소중화에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중국 애들한테는 뭐죠? 공중증, 중국에 대해서 공포감을 4대주의 2조 500년이라는 긴 기간에 중국에 4대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그걸 뭐 유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유교는 중국에서 크게 뭐 그 장악을 했던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이 문화라는 게 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일본까지 갔다면 어떤 그 물리적인 자격이란 것은 다시 역으로 일본이 산업화되면서 한국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 경제 발전했잖아요. 그럼 경제만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문화도 역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는 한반도는 문화의 전달 그 경로다 이런 얘기예요. 경로. 그러니까 케이팝이 요즘 미국 애들도 띄우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 아무리 막는다 그래도 중국 애들이 다그 K 팝을 대표하는 한국 문화도 즐기고 있는 거고 자기네들도 뭐 열심히 만들지만은 그런 거로 봐서 경제적인 침도나 무력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의 K 문화력이 들어가가지고 돈벌이와 함께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도 키워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글로벌 어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결국 글로벌 어젠다란 것은 제 생각에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속내가 뭐냐 요겁니다. 글로벌 금융자본이 원하는 게 뭔데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해서 육군 이기자 부대 8군단도 역사 속으로 없어졌는데 이 공격 부대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구 감소 때문에 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걸 봐서는 글로벌 어젠다가 한국이 북한을 북진하는 그런 공격하는 일은 안 생겼으면 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 어젠다에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네요. 아주 폭넓게. 그래서 참 그 국제 외교 정치학 박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통일을 해버리면 통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남북한 만주 연방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무비자나 뭐 이런 거로 통해 가지고 다 만주까지 자유여행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경제 교육에도 더 좋지 않겠냐. 여기에도 또 공감하게 돼요. 또 다른 견해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신냉전 시대다 해가지고 미중 대결이다. 그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이나 한반도에서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전쟁은 그러면 이제 그 대만에서 일어나서도 곤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도 제2의 한국 전쟁이 발행해서도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매우 힘든 슬픈 역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냉전은 우리는 환영해야 되지 이게 열전이 되면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열전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열전을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냉전 오히려 땡큐 냉전하세요. 싸우지 말고 경제 전쟁만 하세요. 그게 냉전이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냉전을 활용하여 국가적 이익을 위해 뛰는 지도자에게 우리는 응원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좌파들이 지금 윤 대통령 뭐 퇴진하라 뭐 이따위 식의 그 얘기보다는 지금 당장 저는 한일 관계가 그 정상화된 거에 대해서 그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인근의 그 이웃 국가와 그 이제는 좀 그만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장훈이 야구 선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구 절벽 지향 결국 여기서 터졌다. 다시 불붙은 여성 징병제, 이철제의 밀당. 자, 여성 징병제 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여러 그 내용들을 그 발표를 했어요. 그 해 나갔어요. 근데 2042년이 되면 우리나라 그 저기 군대 수준이 2013년에 3분의 1 수준 부분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성평등 문화가 강한 북유럽도 여성 징병제가 있다. 또 그 문 정권 때 헌법 저기 그 국민청원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로 올라간 여성 징병제인데 이게 그 여성 징병제 놓고는 이제 해당 그 세대인 20대들이 남녀 대결을 현재 벌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뭐 한 벌써 10년이 넘은 10몇 년이 넘은 얘기지만은 그 아줌마하고도 대화를 해봤어요. 그 저기 그 시민사회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그 남녀 평등 이런 거를 그 평소 주장하시는 그런 여성 시민단체뿐인데 그래서 여성도 군대 보내야 되지 않겠소?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그럼 애기도 같이 낳아야지. 남자도 애기 낳으면 나도 군대 갈게. 우리 딸내미 군대 보낼게. 그렇게. 자, 그것은 생물학적인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시민 활동하는 아줌씨라고 하더라도 그 징병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식하게 반응합니다. 말로는 남녀평등을 얘기하면서 그 요즘에 남녀평등을 저는 PC주의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퀴어 축제까지 여는 사람들이 그거는 또 반대한단 말이죠. 그거 그러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이기심이다. 그래서 이 이철재라는 사람은 여성의 군복무 기반부터 다져놔야. 미국 영화 보면은 저기 뭐예요 그 잠자는 숙소도 같이 혼용해서 같이 쓰죠. 저기 샤워실도 같이 써요. 그 같은 전우끼리는 그 남녀여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장에서 전우애가 생기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보고 이건 여성 부사관들 그 사진 모습이네요. 저 얘기는 이스라엘 정도 그 제도를 좀 갖다가 좀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급격히 줄어드는 병력 자원 20세 남성 2045년 되면은 12만 5천 명. 지금 2013년이 37만인데 저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70만 육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1900 그 우리가 군대 갔을 가야 될 그 시기가 1973, 4년 정도였거든. 아니야. 70, 한 3, 4년? 그렇죠? 그 정도 됐으니까, 이거에 말하자면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70만 해가지고, 툭 하면은 그때도 비리가 많았죠. 하도 군대 갈 대상들이 많으니까, 뭐, 병역 비리로 빼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관 인구수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줄어들면은 결국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들 군대 안 갈라 그러면 빨리 저기 로봇 군대를 만드세요라고 국민청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로봇 군대화 하세요. 우리는 군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니들 한 3주만 훈련해. 그리고 최소 총수는 사격술까지만 훈련하고 나오면 안 되겠니?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베 전 총리가 죽은 진짜 이유. 이것도 그 부부 목로 방송인데, 나름대로 또 설득력 있게 쭉 얘기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중국이 당하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 땅 쓸어 담은 왕서방이 왜 그랬는데,
요거를 미국의 자폭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투자자의 35%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워싱턴 8%, 뉴욕 7% 순인데 중국 동부 및 서부 연안 대도시들이 상업용 빌딩 및 고급 주택 위주로 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산 사람들의 나이가 38살 이런 것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돈이 있는 그 부모의 돈들로 했는데 부동산을 살 때 자기 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 죄송합니다. 미국의 은행 돈을 또 껴붙여가지고 담보로 해서 사고 뭐 이랬는데 자 이제 공실률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 일본도 그 미국 서부를 거의 다 사들였었죠. 일본의 그 땅값 가지고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면서 지금 이게 중국도 똑같이 일본한테 당했던 방법으로 자 팬데믹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실률이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임대료가 안 나오니까 은행 이자 못 갚아 나면 결국 싸게 내놔야 되는군요. 중국 애들도. 그래가지고 저가 매물이 떨어져서 이제 이 중국 그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결국은 미국은 갚지 않고 갚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을 결국은 중국 애들을 다시 내보내는데 성공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글로벌 금융자본의 일본 잠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라고 아베가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지난 얘기에서 그 청일전쟁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일본이 부채를 엄청 많이 졌는데 그때 이제 돈을 빌린 데가 로스차일드 쪽 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후로 뭔가 일본의 영향력을 그 글로벌 금융자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떻게 그 부채를 그렇게 올리면서도 어떻게 안 무너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어, 그 적자 국채 대부분은 시장을 통해 일본은행이 사들였으니까 결코 후손에게 빚을 떠넘긴 게 아니다라고 라베 총리는 말했고 일본은행은 나라의 자회사이다. 주식의 절반은 정부가 갖고 있어 연결회교로 보면 채무가 아니라 견해도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국채를 얼마든지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 정부 부채 이거 늘어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거시적인 경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일본의 국채가 일본 은행에서도 한계가 이제 다다르니까 이 파란 게 43.31%가 일본 은행이 이렇게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들도, 뭐 이렇게, 민간들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일본 은행이 과연 그러면은 자회사냐?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일본은행 정부 자회사 발언에 일본 재무상은 아니다. 총리의 발언을 부인하는 그런 성명까지를 냅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일본 은행도 뭔가 글로벌 금융 자본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하나 그렇게 그 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일본 경제가 튼튼한 거에는 저는 뜻밖의 생각하는 게 일본은 의외로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30년 잃어버린 30년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아마 그 일본 은행은 금을 왕창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금이라는 게 또 일본 황실과 음, 무관하지 않다는 소리 또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깊숙한 그런 뉴스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전쟁 가는 국가 됐다. 세계 3위 군사대국. 경제 불황 와야 전쟁이 일어난다. 일본은행은 메이지 유신 때부터 민간은행이나 마찬가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산은 사회보장비가 이렇게 제일 많고요. 국채 이자를 갚아나는 것만 해도 24조 원이나 되고, 엔이나 되고 국방비로는 지금 5조 원 억엔뿐이는 안 되는데 5조 액뿐이 안 되는데
N분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살살 이렇게 늘어날 전망이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21년부터 11월까지 국가 지역별 순매입액을 보면 유럽이 이제 이 글로벌 금융 자본들이 그 국채까지 지금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본 은행이 또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못 견디면은 8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중에 영국이 90%를 차지한다. 이런 거로 봐서는 요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청일 전쟁부터 그 유럽 자본 이런 거하고 그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향후 그 다시 나오는 그 영일 동맹 운운하는 것들이 그때부터라도 뭔가 그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근데 미국은 2조 5천억 원인데 영국이 왜 일본한테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사들이느냐? 요게 일본은행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 화폐의 얼굴들이 바뀐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그 화폐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액면가대로 신권 발행을 하는데 국권은 못 쓴다 이런 전제 조건으로 해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런 그 사람들이 쓰는데 여기 여성이 한 분 들어가요. 여성이 한 분 들어가는데 이 여성이 아마 그 영국 가서 유학을 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메이지 유신 출신 들이고 그 다음에 다 프리메이슨 회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소따로가 그거를 또 별도로 또 설명을 하는 정도 선이니까 어, 그 일본의 그 실세는 아소따로 아니냐 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좀 일부 얘기한 거지만은 채트 GPT 중에서 에, 구글 트랜스포머 영어 제목이죠. 영어 제목 같죠. 구글이 개발한 언어 이해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21까지 기계 학습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시켰다. 그런데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에는 채점할 사람의 개입이 불가피했다. 그런데 이 많은 그 인원들을 그 공용어가 영어인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의 아주 저렴한 이 자격 미상의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온라인 작업으로 해서 매우 싼 값에 익스플로이팅 착취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 네이버에 블로그를 오랜 세월 얘기했지만 돈 조금 주긴 합니다만 최근에 뭐 다시 이 인플루언서는 뭐 이런 거로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완전히 그 네이버도 그 지적 이 착취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이용자들은 또 자기 그놀 장소를 그 네이버가 제공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역사 기록이나 뭘 또 좋아하는 건 막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면 좋아라 하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것은 큰 그 조사 비용 안 들이고 네이버도 데이터들을 확 구축해 나가는 건데 이것도 익스플로이트 착취란 것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식민지를 착취하는 게 아니고 자국민을 통해서 돈 얼마 쓰지도 않으면서 역시 그 지식 굿윌들을 네이버도 착취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PC 주위에서도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이 포스트 트루, 탈진실 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짜뉴스, 댓글 조작, 비과학적 선동, 여론 주도에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PC주의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BLM, 브렉맨 메터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 약자 보호라는 의미에서 하는데 이게 무릎 하나 꿇는 거. 요거를 생뚱맞게 그 2020년 6월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그 철학이 있어서 이거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요런 이렇게 뒤집는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G7 우크라이나 중국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려는 노력에 발을 뻗습니다라고 AP 보도 내입니다. 글씨만 얘기하면은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포함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하고, 또 여기에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핵심 동맹국으로 지역 안보 안정에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역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국제도는 태평양 제도의 얘기인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연결고리인 태평양 제도 포럼을 이끌고 있다. 국제도라는 데가. 이래서 여기를 다 중시해 가지고 참 잘 해나가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G7의 야후 쪽 찍힌 사진들인데, 기념사진 찍히기 전에 자유롭게 이렇게 뭐 설명하고 G7에서 온 사람들이 키가 엄청 크군요. 우리 국회의장 만나고 왔을 때는 키가 아주 작으니까 다리를 뻗고서 눈높이 이게 해준다고. 참 이거 예의 바른 친구인데, 사실은 캐나다에서는 야, 수상이 그러면 되냐? 그냥 똑바로 서서 찍어야지. 얘가 작은 게 문제지 네가 키 큰 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배석한 여성이 이게 이 외무장관이에요. 외무장관. 얘네들은 참 수상도 젊고 외무장관도 이쁘고, 요건 또 보기 싫은 애 하나 또 옆에 있구만 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국제도 이런 데에서 했듯이 초청을 해가지고 G7에서 와가지고 서로 기념사진 찍은 사진들입니다. 서울에 숨겨진 현대 커피숍은 전통적인 한국의 한옥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래블 플러스 레이셔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여기에 꼭 방문해야 되는 데가 한옥 갔을 때 타이드 워터라는 데를 찾아야 된답니다. 그게 뭐냐? 커피숍이래요. 얘가 이제 한옥, 전통 한옥 속에서 현대 커피숍을 여기는데 아주 만족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영일동맹 부활이다. 히로시마 어코드. 자, 청일전쟁 때 영국의 유학도 많이 갔다 왔고, 메이지 유신 세대들이 영일동맹을 맺었는데 제2의 영일동맹이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과거 영일동맹의 목적은 러시아 남하를 막는 역할이었다. 그러므로 고종의 아관 탄천으로 러시아에 갔을 때 더 이상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는 러시아가 졌지만은 일본도 돈을 많이 써서 휘청거렸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얻은 것이 한일 합방이었다. 그러면 현대의 영일동맹 부활이라면은 결국은 일본 땅에 영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젤렌스키가 드디어 왔어요. 지금 돈 많은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결론은 우리나라 한국 전쟁 생각하면은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인 거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 장훈의 말에 공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제1, 3세 나 이제 됐다. 장본 인터뷰의 압도적 내용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 해가지고 장훈 씨 야구선수가 언제까지 일본에 사과하라고 돈을 내라고 하느냐. 이제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 앞으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그동안의 나쁜 습관을 깨부수고 달렸다. 의견이고 나발이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일본에는 아직도 정권이 바뀌면 얘네들은 이제 밥상 담내라고 하는데 밥상 뒤집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뒤집는 걸 밥상 담내라고 그러는데 언제 또 뒤집을지 어떻게 하는가 걱정이 있는데, 다만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1분기 상장 중견기업 4곳 중 1곳 적자 해가지고 흑자난 데는 발췌를 안 했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라는 데가 있는 모양은요. 중견기업 713개 가운데 145곳, 20.3%는 적자가 늘어나거나 적자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데는 뭐 자동차 부품업 이거 좋아졌고, 또 운송업과 조선 기계, 설비업, 의료기기 등도 좋아졌는데, IT, 전기, 전자업, 제약, 바이오, 석유화학, 생활용품, 철강, 금속, 비금속 등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1천억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감소한 중에서 중견기업체 시젠이 영업 손실이 2,135억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1분기 거를 지금 뭐 주로 그 상장기업 코스피 위주로 그 분석을 해서 재능 개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 스루프 회계를 소개하는 게 주 목적이고 재고의 중요성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일사분기 거를 이미 어떤 통계 보고를 했지만은 제가 통계한 그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랜덤 샘플에서 한 48개 업체 뭐 몇 군데 그래프로 그려서 이미 그 스로프 타임즈를 통해 가지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랍니다.